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마이크로캡슐에 대해서 마이크로캡슐의 정의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유형들의 그런 마이크로캡슐이 있는지 또 그 응용은 어떠한 분야에 응용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산업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 사례를 갖다 이제 몇 가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 2교시에는 바로 마이크로캡슐은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How to make the microcapsule, 마이크로캡슐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캡슐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늘 배워왔었던 바로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에 대한 이해를 갖다 좀 해야 마이크로캡슐을 조금 더 만드는데 유용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계면활성제는 뭐 영문으로 쓰면 이렇게 surfactant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다른 표현으로는 계면을 혹은 표면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다. 그래서 surface active agent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줄여서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SAA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 단어로 최근에는 그래도 surfactan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또는 amphiphilic molecule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명칭으로 우리가 이제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여러 그 이제 과목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또 배워왔었죠. 뭐냐면 한 분자 내에 친수성, 하이드로필릭 그러죠. 부분과 친유성, 하이퍼필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이드로필릭한 부분과 하이퍼필릭한 부분 이런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표면이나 또는 계면에 흡착해서 표면 또는 계면의 성질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계면 장력을, 즉 표면 장력을 낮추어서 잘 혼합이 되도록, 잘 섞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계면 활성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그렇게 이제 배워왔고요. 그래서 계면 활성제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제 모식적으로, 도형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친수성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머리, 성냥개비의 머리로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친유성 부분은 성냥개비의 몸통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냥개비 모양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계면활성제를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제 계면활성제는 이 특히 친유성 부분 또 친수성 부분들이, 친유성 부분은 대부분 탄화수소 계통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탄화수소 계통 중에서도 뭐 하이드로카본 계통이냐 아니면 플루오로, 즉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불소라든가 또는 염소 이러한 이제 바로 그 이제 플루오로 계열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포함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실리콘 계열을 갖다 이제 포함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렇게 주로 이제 친유성 부분들은 이러한 형태로 이제 거기에 조합이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것 뿐이고요. 친수성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계면활성제를 갖다 이제 분류를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작용하는 작용기가 친수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 친수성 부분이 음이온성을 띠느냐 용액 상태에서, 또는 양이온을 띠느냐 아니면 이온을 띠지 않는 비이온성이냐, 또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양이온성 또는 음이온을 갖다 띠는 그러한 형태로 나누는 경우를 이제 양쪽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 형태는 이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또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또 양쪽성 계면활성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면활성제를 구분 짓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이 친수성 부분에 그때 친수성을 나타내는 그 물질들이 어떠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음이온성이 될지 양이온성이 될지 또는 비이온성이 될지 또 양쪽성이 될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성의 경우에는 카복실레이트라고 하는 COONA 형태 또는 설포네이트라고 하는 황산 나트륨 계열 또는 설페이트라고 하는 이제 아황산 나트륨 계열 또는 이제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그 인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을 경우에 이제 음이온성을 주로 나타내고요. 양이온성일 경우에는 이제 퀀터너리 암모늄 솔트 즉 암모늄 계열이 붙어 있을 경우 또 피리디늄 솔트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는 이제 양이온성으로 이제 보통 나타내죠. 그리고 이제 비이온성인 경우에는 폴리옥시에틸렌 계열 또는 폴리하이드릭 알코올 계열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경우에 이제 비이온성 계열. 그리고 양쪽성인 경우에는 이제 베타인이라든가 설포베타인이라든가 또는 아미노애시드, 아미노산 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양쪽성을 주로 나타내고요. 어쨌든 계면활성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그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걔네들은 주로 요 친수성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수용상에서 어떠한 이온성을 갖다 띠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몸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드로카본계, 플로로카본계, 즉 할로겐화된 이제 탄화수소계들이죠. 그런 것들이 붙어 있거나 또는 실리콘계 이런 것들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계면활성제의 작용은 뭐냐? 우리가 뭐 앞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 살펴봤었는데 갑자기 또 영어로 표현하니까 그렇죠? 영어를 갖다 영어로 표현하니까는 또 이야기가 좀 이렇게 까다로운 듯 어려운 듯 이런 느낌이 들죠. 첫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표면이나 surface 또는 interfacial tension, 인터페이스 즉 표면이나 계면의 텐션, 장력을 갖다가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표면 또는 계면 장력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이제 섞이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면활성제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용화 작용을 갖다 이제 하고요. 세 번째는 잘 젖도록 젖음성이 좋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거품을 형성하는. 거품을 잘 형성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는 분산성이 좋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세정력을 갖다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고 일곱 번째는 유화작용을 갖다 이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화장품에서 많이 쓰는 경우는 두 번째하고 일곱 번째 가용화 그리고 이 유화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쓰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가용화 유화도 첫 번째 표면이나 계면의 장력을 갖다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그런 효과를 갖다 이제 거둘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또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 용도에 따라서 또 계면활성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계면활성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바로 그러한 계면활성제의 이제 성질은 자 계면활성 작용을 하면서 계면이나 표면에 어떤 장력을 갖다 낮춘다고 하는데 이러한 낮추는 그러한 이제 성질은 그렇게 만드는 성질은 이제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가 흡착이에요. 흡착. 그래서 계면이나 표면에 흡착을 함으로써 그 성질을 갖다 바꿔주는 거예요. 계면이나 표면의 성질을 갖다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그리고 액체, 즉 기체와 액체의 계면의 성질을 갖다가 바꿔줘요.
거기에 흡착됨으로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체와 액체 계면에 흡착됨으로써 성질을 바꿔주게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고체와 액체 또는 고체와 기체의 표면에 흡착됨으로써 거기에 이제 흡착됨으로써 이제 성질을 갖다 이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체 표면에 어떤 성질을 갖다 바꿔주는 저 그림이라든가 입자 표면에 어떤 전하, 전기적인 성질을 갖다 이제 바꿔준다라든가 물이라든가 공기에 저렇게 이제 표면에 착탁 붙어가지고, 그쵸? 저런 유형 또는 이렇게 이러한 유형으로 이제 붙어서 그래서 이제 성질을 갖다 이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 장력, 계면 장력을 갖다 떨어뜨림으로써 조금 더 잘 이렇게 이제 섞이고 잘 혼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계면 활성제 그런 성질로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미셀화를 한다는 거죠. 미셀화를 하고 그리고 가용화를 한다는 거죠. 미셀을 만들고 가용화 입자를 갖다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셀을 갖다 형성함으로써 유기성 물질을 갖다가 가용화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기도 하고,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작용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렇죠? 오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2, 3학년 과정에서 살펴봤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CMC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CMC는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그래서 임계 미셀 농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유형, 그렇죠? 유상이냐 액상이냐에 따라서 조 끝에 밑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만은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유상과 수상이 존재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그렇죠? 유상을 갖다가 둘러싸고, 유상은 친유성 계면활성제 친유성 부분에 둘러싸서 저렇게 둘러싸고, 그렇죠? 그리고 친수성인 머리 쪽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셀화 또는 가용화를 한다, 가용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이제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유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유화 작용에는 우리가 이미 이제 배웠던 바 있지만은 유상과 수상이 잘 혼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일 중에 오일이 쭉 연속상인데 그 안에 수상들이 막 분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W 타입의 에멀전을 갖다 만들게 되는 거고, 그렇죠? 수상이 있는데 거기에 오일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에멀전을 만들 경우에는 OW 에멀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OW 에멀전, 그 다음에 W 에멀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위치를 제가 바꿔놨어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OW 에멀션, W 에멀션 또는 바로 다중 에멀션이라고 하는 WW 혹은 OW 형태의 에멀션도 만든다. 바로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계면활성제 저러한 성질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제 마이크로 캡슐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마이크로 캡슐을 만드는 데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어떤 코어 물질들, 중심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갖다가 벽제 물질로 둘러싸서 그래서 좀 더 안정하게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벽제를 갖다 만드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요것을 갖다가 이제 고분자 물질을 갖다 이제 경화시켜서 굳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이제 고분자화라고 얘기를 하죠.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요 고분자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벌크 폴리머라이제이션,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폴리머라이제이션, 이제 중합,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솔루션 폴리머라이제이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솔루션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용액이잖아요. 용액 상태의 중합.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요것을 이제 액상에서 고분자화를 할 것이냐, 중합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제 침전상에서 중합을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서스펜전 폴리머라이제이션이에요. 서스펜전은 뭐예요? 부유, 그렇죠? 부상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스펜전 혹은 이제 분산, 부유 혹은 분산. 그래서 분산 중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에멀전을 만든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합을 시킨 거예요. 고분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화 중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터페이셜 계면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중합시키는 그래서 계면 중합. 여섯 번째가 이제 고체 상태에서 중화를 시키는 그래서 고체화 중합, 네, 고상 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요거 이외에도 사실은 고분자화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은 더 많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이제 중합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을 갖다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화학적인 방법. 두 번째는 물리화학적인 방법. 예. 세 번째는 기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보통 이제 중합 반응을 갖다 일으키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전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화학적인 방법으로서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었지만은 그 중에 계면중합 방법이 이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인시투 폴리머라이제이션. 이것은 이제 인시투 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in liquid settling coating. 요거는 이제 액상 침전 코팅 방법.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화학 변화를 갖다 통해서 즉 계면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인시투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제 어떤 중합이 반응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액체 중에서 이렇게 침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팅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적 방법에 들어가고요. 물리화학적 방법은 이제 상분리하는 과정에서 중합이 되도록 또는 상분리는 이제 상이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코어서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코어서베이션은 뭐냐면 석출이에요. 석출이 되면서 상이 혼합상에 있다가 하나가 딱 석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방법. 그 다음에 인터페이셜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계면 상물리법 뭐 이런 유형들이 이제 물리화학적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화학적인 변화를 갖다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중합 방법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기계적인 방법이에요. 기계적인 방법은 이제 분무 건조하는 과정에서 중합을 일으키도록 하는 스프레이 드라잉을 방법을 갖다 쓸 것이냐 아니면은 에어 서스펜션 코팅이라고 해서 이제 공기 현탁 코팅법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쓸 것이냐 또는 파우더 베드 메소드라고 해서 입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중합이 일어나게 할 것이냐 또는 진공 침적법이라고 해서 vacuum deposition 법 이러한 유형의 이제 기계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그 중합을 하거나 고분자를 다루는
그런 이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한 방법들에 의해서 즉 화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기계적인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중합반응, 즉 고분자화 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 즉 마이크로 캡슐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각각 쓰여지는 물질들은 어떠한 물질들이 이제 쓰여지는지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코어 물질, 이것이 이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했죠. 요거를 이제 안에다 집어넣고 이제 밖에를 둘러싸는, 즉 벽재를 갖다 둘러싸는 혹은 막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코어 물질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어떤 약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향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농약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농약 성분들, 살충제라든가 또는 제초 성분이라든가 제초제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살아있는 어떤 미생물이 되는 유산균, 식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염료라든가 또 페인트라든가 접착제라든가 또 우리 이제 화장품에서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유형물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잘못 눌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를 갖다가 이제 둘러싸는 이제 고분자 물질들, 이런 것들은 폴리스타이렌 계열, 폴리에탄 계열, 폴리우레탄 계열, 그 다음에 폴리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 계열, 또 젤라틴이라든가 PVA라든가 PMMA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정제로 이제 쓰이는 것들은 PVA 같은 경우는 폴리비닐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고분자 벽제 물질로도 쓰이지만 조금 이제 안정 작용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활용이 됩니다. CMC, 예. CMC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점성도 이제 높이게 되고, 그 다음에 벽제 물질로도 이제 쓰이게 돼요. 예. 그리고 소르비탄 트리올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계면활성제죠. SDS, 예. 소듐 도데시 설페이트라든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계면활성제죠. 그런 것들이 안정제이면서 유화작용을 하는 데 이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런 이제 폴리머, 즉 저런 이제 그 고분자 물질들 갖다 경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쓰이는 것들이 이제 포르말데히드라든가 글루타르 알데히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조금 이제 딱딱하게 굳게 그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이제 쓰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주로 이제 이러한 물질들이 쓰여서 주로 이제 캡슐의 벽제를 갖다 이제 만드는데, 그 벽제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이제 고분자 물질로 이제 중합이 되면 저렇게 우레아 포르말데히드, 즉 요소 포르말데히드 형태의 이제 벽제를 갖다 만들 수도 있고, 페놀 수지 계열, 또는 우레아 요소 수지 계열, 또 멜라민 수지 계열. 우리 머리카락이 이제 까맣게 이제 색깔을 갖다 나타내는 건 멜라닌이잖아요. 멜라닌. 예, 근데 이거는 멜라민입니다. 이거는 수지예요, 수지. 고분자 물질. 멜라민. 예. 그 다음에 이제 벤조구아닌이라든가, 또 설포믹산이라든가, 또 아민이라든가, 예, 멜라민 포르말데히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벽제 물질들을 갖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합하는 과정에서, 고분자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분자로 경화시켜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도 잠깐 앞에서도 이제 공정이 나왔었는데, 예. 조금 더 이제 순서로 본다면은 이렇게 주로 이제 수용성 고분자들이 이 벽제 물질들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이크로 캡슐의 종류, 또 특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은, 예, 그래서 수용성 고분자와 그 다음에 안정제,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같이 집어넣고요. 집어넣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가열하고 그리고 혼합하는 과정에, 그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향 또는 농약 성분들,
그렇죠? 살충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유상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계면활성제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수용성 고분자에다가 안정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코어가 되는 안에 들어갈 물질들을 갖다 이제 여기다 투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 주로 이제 유상으로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계면활성제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멜라민, 포르말데히드 얘네들을 용액 만들어 놓은 얘네들을 갖다 천천히 이제 집어넣습니다. 여기 제가 일부러 여기에 조건이라든가 또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전체적인 틀만 이야기하는 거라서 써놓지 않았는데 여기 길 때는 뭐 2시간, 3시간씩 반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온도도 마찬가지로 제어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러한 부분들 있어서 그렇게 쭉 이러한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면 마이크로캡슐이 아주 모양이 잘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마이크로캡슐들이에요. 여기 이제 현미경 사진이고요. 여기가 현미경 사진이고 저쪽에 있는 것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그런 이제 마이크로캡슐들이고요. 요건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한 캡슐이고요. 요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섬유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저 캡슐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나타낸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캡슐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림이 예뻐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거 페스티사이드 즉 살충제죠. 농약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페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충 또는 이제 뭐 나쁜 그 이제 벌레 뭐 이런 의미잖아요. 페스트라는 것이. 예. 그래서 페스티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걔네들을 죽이는 거니까 살충제. 그래서 폭넓게는 우리가 농약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요. 페스티사이드에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피 그걸 갖다 현미경으로 이제 찍은 거예요. 예, 현미경으로 주로 얘네들은 이제 결정성을 갖다 가지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찍어 놓으니까 DDT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다 이제 띄고 있고요. 요거는 카보퓨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농약 성분들이에요. 예, 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옥시미노 메토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물질이고요. 예. 그러한 이제 농약 성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트라진이라고 하는 농약 성분. 재밌게 나왔죠? 그리고 요건 인섹티사이드 그런데 인섹트는 우리가 이제 곤충 그러잖아요. 이 식물을 키우는데 이제 곤충들도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뚜기라든가 또는 멸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주로 죽이는 해충은 해충인데 진짜 벌레죠, 벌레. 그래서 인섹티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벌레를 죽이는 농약이에요. 그래서 해충을 구제하는 그런 농약 중에 마라치온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그거에 이제 사진, 현미경 사진이고, 요건 이제 파라치온이라고 하는 현미경 사진이에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향 중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샤넬 넘버 5. 예. 걔네들도 휘발이 막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러한 이제 결정성 물질들이 남게 되거든요. 샤넬 넘버 5의 결정이에요. 현명으로 찍어놓은 거고요. 예. 이건 이제 멘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멘톨 우리 실험실에도 있는데 얘네들을 그냥 놔두면은 이 멘톨은 이제 휘발이 되면서 결정을 이렇게 만들어요. 멘톨의 결정은 삐죽삐죽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멘톨의 결정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바닐라 향을 나타내는 바닐린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향의 결정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마이크로 캡슐 어떻게 만드는지, 어디에 응용이 되는지,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과정, 공정을 갖다 거치게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